냉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 그러니까 즉 미국과 소련이 13일간 그 핵전쟁 일복 직전까지 대치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짜르본바가 성공한 뒤에 그 소련의 그 군사적 위협이 너무 커져서 미국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격차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로 전 세계를 몰아넣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중심에는 역시 인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와 이제 소련의 권력자였던 니키타 후르쇼프인데요. 근데 실제로 일리아 씨 그 흐르쇼프 씨가 불금국 그 성님 느낌답게 진짜 과격한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과격하고 진짜 성격이 너무 다혈적이어서 이제 그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미국의 대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단에 한 국회의원이 미국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후르쇼프랑 얘기를 주고받는 이제 과정에 후르쇼프 마음에 진짜 들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그래서 후르쇼프가 그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하죠. 너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자기가 미니아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자 후르쇼프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뒤에 있는 세계 지도에 가서 미니아폴리스 막 그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나 지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자 후르쇼프가 나중에 미사일을 쏠 때 여기만 빼고 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냉전의 시작을 이제 트루만 대통령과 그 스탈린 원수의 그 대결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인물이 바뀝니다.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같은 시기에 소련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이제 니키타 후르쇼프가 됐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그 빈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요. 이 후르쇼프는 당시 나이가 67세. 그리고 띠동갑도 아니라 아래로 두 번 내려갑니다. 23살 어린 사람이 바로 케네디예요. 최연소의 대통령 역대. 그래서 이제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러니까 후르쇼프가 케네디를 보면서 약간 얕잡아 보듯이 자본주의가 봉건제에 도전해서 승리했듯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합법칙이다. 여기에 이제 질세라 케네디도 맞받아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정치적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립을 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회담은 실패한 회담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그 싸늘한 분위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처음이다. 내 인생에 이렇게 힘겨웠던 순간은 달리 없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때 이제 그 지구 반대편에 있던 쿠바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바로 밑이죠. 거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의 주인공이 바로 피델 카스트로. 원래 그 쿠바에서는 미국에 훨씬 더 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이 독재 정권이 워낙 쿠바 국민들을 탄압하다가 원성을 많이 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친미 독재자를 내쫓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과 밀착이 되는 상황이니까 더더군다나 그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에서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정부가 세워지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말 그 성가시고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당시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었던 CIA는 카스트로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만듭니다. 1960년에 CIA는 쿠바 망명자들을 모집해서 부대를 창설합니다. 케네디는 쿠바 망명자들에게 카스트로를 공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쿠바 망명자들은 피그스만 해안에 상륙해서 기습 작전을 준비했지만 정보가 유출되면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피그만 침공 계획은 4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CIA가 계속 그 카스트로의 목숨을 노리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된 그 기밀 문서를 살펴보니까 638번이에요. 아니 634번을 암살 시도를 한다고요? 와, 진짜 죽이고 싶어서 안달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쿠바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봤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날 텐데 쿠바하면 생각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시가. 시가죠. 시가 안에다가 소형 폭탄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스트로가 미국의 압박을 받으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도와줄 또 다른 국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소련으로 찾아가죠. 방문해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로 몰아넣은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위기였죠. 가장 큰. 근데 프루시초프가 이때 드디어 그 소련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그 미국이 소련 견제용으로 터키나 이탈리아에 미사일을 배치하게 됐는데 프루시초프도 똑같이 대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쿠바와 그 미국 본토와의 거리가 1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루시초프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면은 한 번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미사일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소련에서 쿠바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프루시초프가 처음에는 방어용 무기,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그 쿠바를 지켜줄 수 있는 방어용 무기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제 지원했는데 계속 이제 욕심이 생겨서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환멸을 느꼈던 소련 군사정보국 소속의 대령이 있는데요. 이분도 또 생각을 하기에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핵전쟁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 소련의 계획을 미국에 알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련의 그 탄도미사일 설계도와 미사일 포대, 그다음에 배치 상황 이런 어떤 핵심 정보가 담긴 그 정보를 직접 건네지지 못하니까 영국 사업가를 통해서 미국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핵미사일 기지 설치에 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증이겠죠.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 10월 14일에 쿠바의 하늘을 정찰하던 정찰기에서 뭔가가 포착이 됩니다. 보이네. 미사일 트랜스포터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미사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미사일이 또 밑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쿠바에 공격용 핵 미사일이 설치되었다는 이제 확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유, 엄청 무서운 상황이죠. 미국 코앞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쿠바지 않습니까? 네. 플로리다는 바로 코앞이고요.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은 뉴욕과 이런 미국의 핵심적인 지역, 워싱턴까지도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제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게 됐고요. 완전히 그 백악관은 물론 미국의 정계가 난리가 났겠어요. 발칵 뒤집혀지죠. 바로 전쟁 선포하고 싶었어요. 예. 그때.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이것을 받아보는 순간 정말로 큰 위기감이 케네디에게 몰려갔던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면 8분 안에 워싱턴에 그 핵미사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방어할 어떤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와. 미국이 항공모함 8척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해군 함정 90척을 동원해서 쿠바 해상을
이제 봉쇄하게 됩니다. 이게 국제법으로 금지되는 상황인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이 추가로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하는 핵탄두가 들어가지 못하게 반임을 막은 것입니다. 1962년 10월 22일에 케네디가 드디어 이제 방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련에게 최후 총톱을 보냅니다. It shall be the policy of this nation to regard any nuclear missile launched from Cuba against any n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as an attack by the Soviet Union on the United States, requiring a full retaliatory response upon the Soviet Union. 세게 나가네. 만약에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드디어 두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세계대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게 나오니까 소련도 여기서 밀렸다가는 완전히 그 쉽게 말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거든요. 두 나라 사이에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미국의 그 전략군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밀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쿠바를 봉쇄하고 플로리다에 2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집결하고 14,000여 명으로 편성된 24개 공군 예비군 병력을 수송대대까지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 준비를 마쳤죠. 쉽게 말하면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완전 전쟁 직전. 그땐 진짜 난리 났겠네, 미국 전역이.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핵전쟁 공포. 우리가 봤던 뭐 짜르본바라든지 수소폭탄 이런 그 버섯구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특히 미국과 소련의 어떤 영토에서 터질 가능성이 가장 그 가까이 갔던 순간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대치를 하게 되니까 이제 동맹국들도 같이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나토군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군도 다 비상 걸려가지고 명령만 떨어지면 서로 공격하겠다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류가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의 문턱까지 갔던 것이죠. 10월 26일에 TV 뉴스를 통해서 소련 정부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소련도 쿠바 내 기지 건설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의 비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 미국 강경파들의 입장에서는 케네디가 너무 그 소련에게 물러 터진 반응을 하고 있다.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서 소련을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핵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강경파들이 아주 그 케네디를 공격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케네디가 이때 밀렸으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죠. 예. 1962년 10월 27일 미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는데요. 미국의 정찰기 U-2기가 소련에 의해서 격추되고 미군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날 해상에서는 미군의 사격으로 소련의 핵잠수함에 홍례가 발사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 본국과 교신이 끊겼던 잠수함 승조원들은 이를 핵전쟁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핵월해 발사를 논의했지만 무산되었죠. 그 핵무기를 이제 발사하는 과정이 한 사람이 이제 버튼을 눌러서 갑자기 핵무기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누르고 위까지는 이제 최종 결정자까지는 올라가는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점점 이제 위기 상황이 이제 상승하면서 정말로 그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10월 28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낼 텐데요. 퀴즈요?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드디어 이제 쿠바 미사일 그 기지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빠르게 밝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뭐지? 아, 정답. 예, 기현 씨. 굉장히 친밀한 예,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라디오로. 라디오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현 씨? 아니요? 정답. 예, 라디오가 아니면 TV? TV요. 네, 얼굴에 비치고. 아닙니다. 예, 정답 텔레그램. 일리아, 텔레그램이요. 정보가 땡입니다. 오답입니다. 예, 혹시 저는 예. 땡도 안 해주시나요? 네. 아, 땡이구나.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규현 씨한테 땡을 못한 이유가 정답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가 맞습니다. 예. 라디오예요? 예. 너무 정답이 빨리 나와서 제가 한번 입장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뒤에서 했는데요. 아, 라디오가 맞아요? 예, 라디오를 통해서 합니다. 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생각할 때는 전화로 통신을 하면은 가장 빠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때는 워낙 긴장 관계가 높았기 때문에 서로 전화로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때 이제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대사가 말을 전하고 뭐 하드 절차를 밟을 때 6시간, 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6시간, 7시간 사이에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라디오를 선택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르시초프가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이 터키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한다면 조건을 달죠. 그리고 소련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철수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고 케네디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쿠바 사태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다시는 이런 식의 위기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협상을 하면서 대기권 내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자. 네, 부분적으로 줄이자라고 하면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습니다. 아, 좀 진정하자. 예, 예. calm down. 제 생각에는 냉전 시대는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과 어떤 인간의 현명함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혈맹 관계였던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나치라고 하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적을 물리칠 때 서로 손잡고 같이 싸웠던 이 두 친구가 그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세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었는데 서로에 대한 불신, 상호 의심, 그다음에 어떤 시기심이 작동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전쟁의 위기란 것이 단지 미국과 소련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자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어떤 현명함이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나 강경파들은 핵전쟁을 불사하자고 외쳐대는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서로 정치가다운 대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닦았던 것입니다. 예. 해피엔딩이네. 긴장이 많이 풀렸죠. 예. 예.